그럼 올라가다가 가스 잃어가. 뭐야? 꺾였어요. 안녕하세요. 인생을 아름답게 취미보자 박상준입니다. 오늘 제가 가져온 컨텐츠는요, 와인 용어에 관련된 컨텐츠예요. 취미로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와인을 조금 더 맛있게 즐기고 조금 더 풍요롭게 와인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, 기본적인 거 15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.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제가 준비한 첫 번째, 노즈와 팔렛 1번, 2번입니다. 노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와인을 처음에 이렇게 잔에 딱 따르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와인은 3번에 나눠서 먹는다 그래요. 눈으로 보고, 향을 맡고, 입으로 맛을 느낀다. 처음에 느껴지는 내가 와인에서 향을 맡았을 때 느껴지는 풍미들, 그런 것들을 노즈에서 오는 뉘앙스들이라고 표현을 해요. 이 와인은 노즈에서 서양배, 포도, 고추나 살구 같은 느낌이 난다. 이렇게 이야기할 때 노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. 그 다음 팔렛은 미각이에요. 입에서 어떠한 풍미가 느껴지는지, 그리고 더불어서 입안에서 느껴질 수 있는 질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산도가 어떻다, 당도가 어떻다, 뭐 드라이하다, 어쩌고 저쩌고, 그런 것들을 이제 팔렛에서 느껴지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3번, 와인의 구조감 중에 하나인데요, 바로 산도입니다. 산도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맛! 아이셔 먹었을 때 딱 느껴지는 그 쩌릿쩌릿한 신맛 있잖아요. 그게 와인의 산도라고 표현을 해요. 하지만 산도 같은 경우에는 입 안에서 이 시큼한 맛으로 감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. 왜냐면 좀 달콤한 와인들 있잖아요.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모스카토 다스티 같은 와인보다 훨씬 더 단 와인들이 많아요. 디저트 와인이나 주정 강화 와인 같은 경우. 그런 와인들은 단맛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입 안에서 그 시큼한 맛을 못 느끼시는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. 그래서 사실 산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려면 딱 와인을 머금고 삼킨 뒤에 이 혓바닥 아래 침 새미는 쪽에서 침이 얼마나 쭉 계속 보이는지,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시면 산도를 체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자, 다음 4번, 당도예요. 와인을 마시고 뭐 와인을 추천을 부탁드릴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. 저는 드라이한 와인이 좋아요. 드라이가 뭐지? 이 드라이가 사실 당도에 관련된 표현이에요. 그러니까 와인이 좀 스윗한 쪽으로 갈 수 있고, 반대로는 드라이하다고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입안에 머금었을 때 단맛이 느껴지지 않고 그런 잔당함이 없는 와인을 드라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드라이하다라는 걸 좀 떨떠름하고 입안에서 이렇게 쌉싸름한 느낌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, 그런 부분들이 바로 5번, 타닌이에요. 타닌은 사실 레드 와인의 구조감에만 포함이 돼요. 왜냐면 타닌이라는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추출되는 것이 그 적포도의 껍질이거든요.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레드 와인의 그 적포도, 껍질에서 타닌이 추출되기 때문에 웬만한 화이트 와인에서는 타닌을 느낄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. 자, 6번, 바디감입니다.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? 저는 풀바디의 드라이한 레드 와인 추천 부탁드릴게요.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바디감인데, 입안에서의 질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풀바디에 가깝고 라이트 바디에 가까울수록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물과 우유. 궁금하시면 집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. 이렇게 생수를 머금고 입안에서 이렇게 불렸을 때 내 입안에 느껴지는 질감이나 무게감. 반대로 우유 있잖아요. 이렇게 입안에 머금고 좀 이렇게 불려보시면 이게 텍스처가 조금 더 둥글둥글하고 오일리하고 뭔가 입안에 꽉 찬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런 걸로 구분되는 게 바로 바디감입니다. 그러니까 풀바디에 가까울수록 물보단 우유 쪽에 가깝다. 참 쉽죠? 7번. 7번하고 8번은 좀 엮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7번은 브리딩이라는 용어이고요. 8번은 디켄팅이라는 용어입니다. 사실 브리딩 같은 경우에는 와인이 공기와 맞닿아서 숨을 쉬게 해주는 과정이에요. 와인을 보면은 딱 와인이 샀어. 병에 들어있죠. 그럼 이 병은 사실 코르크라는 마개가 잘 막고 있거나,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산소와 차단된 상태인 거예요.
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병 안에서 또다시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고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런 와인들이 공기랑 딱 만나고 산소와 접촉을 하게 되면 이 병 안에 갇혀있던 자기들의 본연의 맛과 풍미들이 막 발산이 되기 시작해요. 그래서 원래 와인이 갖고 있던 풍미들 그리고 향미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렵지 않고 처음에 와인을 드실 때 브리딩을 한다 싶으면 그냥 잔에 따라 놓고 기다린다. 잔 브리딩. 병을 오픈을 하고 와인을 살짝 따라내면 공간이 생기겠죠. 그 상태로 두면 병 브리딩. 그리고 디캔터나 아니면 이렇게 호리병 같이 생긴 것들에 와인을 따라 놓고 기다리면 그냥 디캔팅에서 브리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반대로 조금 다르지만 디캔팅은 신전물을 걸러내는 작업이에요. 와인삼이 이렇게 막 적혀 있잖아요. 몇 년, 몇 년.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좀 오래된 연수를 보게 되면 이제 와인이 숙성되면서 밑에 침전물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디캔팅이라고 하고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이제 디캔터라고 부르게 됩니다. 자, 이어서 9번 스왈링입니다. 스왈링. 저희가 잔에 와인을 깔고 막 돌리잖아요. 사실 이것도 브리딩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에요. 이렇게 막 잔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그쵸? 이 와인이 섞이면서 계속 공기에 닿는 면적이 많아지겠죠.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아까 말했던 브리딩 효과가 커지게 되고 또 와인 잔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. 그럼 이 안에서 와인이 싹 섞이고 브리딩이 되면서 위로 풍미가 훨씬 더 잘 올라올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이게 겉멋이 아니라 진짜 이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잔을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냄새도 잘 맡게 되고 맛도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게 되니까. 자, 그럼 이제 10번 빈티지예요. 제가 아까 2017, 18 연도수가 써있다 했잖아요. 이제 그게 포도를 수확한 해를 적게 되는 빈티지인데 이 와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확한 해예요. 자, 다음 11번 와인이 어리다. 좀 좋은 레드 와인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베르네 소비뇽 아니면 그렇게 좀 묵직하고 장기 숙성에 용이한 포도 품종들이 있어요. 그런 와인들은 좀 숙성을 병에서 시키고 마셔야지 너무 이렇게 어릴 때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게 되면 와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풍미들을 온전히 느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와인들은 와인이 어리다고 표현을 합니다. 쉬운 평들을 보면은 레드 와인을 딱 마셨어. 이 와인은 지금 마시기에 좀 어리다.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거든요. 그럼 뭐다? 이 와인은 너무 빨리 오픈을 했다.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마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.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됩니다. 자, 다음 12번 와인이 열린다. 13번 용어를 같이 설명드릴게요. 13번은 닫혀있다. 그러니까 열린다, 닫힌다 이렇게 사용되는 표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와인 아니면 제가 잔 따라 브리딩을 한다 그랬잖아요. 그럼 처음에 딱 따라 놓으면 이제 산소와 접촉이 얼마 안 됐으니까 품을 딱 맡으면 원래 이 와인에 기대하고 있는 맛과 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본래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아직 와인의 별 냄새도 나지 않고 맛도 못 느끼겠어. 그냥 떨떠름한 포도주스 같아. 그럴 때 보통 와인이 아직 닫혀있다라고 표현을 해요. 그리고 계속 브리딩을 시키고 스왈링을 하고 와인은 이제 천천히 오래 마시게 되니까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처음에 마셨을 때 닫혀있을 때랑 좀 다른 조금 더 풍부한 풍미와 원래 내가 이 와인에 기대하던 뉘앙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. 그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. 이제 이 와인은 열리기 시작했네. 그러다가 내가 완전 기대하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어. 그때 지금 이제 이 와인이 완전히 열린 것 같다.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. 자, 다음 14번 꺾인다. 와인이 꺾였다, 꺾인다라는 표현인데요. 앞에랑 이어지는 맥락이에요. 시음적기라는 게 있어요. 언제 마시면 가장 맛있나. 그때까지 와인의 맛이 병 안에서 점점 맛있어져요. 이 품종의 이 정도 금액대에 이 정도 잘 만든 와인이 최고 정점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점에 다다랐다가 너무 오래되면 점점 맛을 잃어가기 시작해요. 그럼 올라가다가 맛을 잃어가. 뭐야? 꺾였어요! 이때 와인이 빈티지에서 꺾였다고 표현을 하고 아까 같이 이렇게 와인을 브리딩해서 마시다가 이제 완전 열린 것 같아.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다른 와인도 같이 시음하다가 아까 마셨던 와인을 다시 마셨어요. 근데 아까 내가 정말 맛있었던 그 순간의 맛이 아니야.
그러면 이제 이 와인은 너무 브리딩이 오래서 살짝 꺾여가고 있어. 그러니까 빨리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럴 때도 꺾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. 14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정도에 대해 조금 알고 계시고 이런 단어들을 표현해서 와인을 상대방과 공유하게 되시면 취미로 접하시는 입장에서는 전혀 무리 없이 와인에 대한 대화를 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15번입니다. 15번은 마리아주라는 단어예요. 마리아주는 원래 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뭐가 결혼을 할까요? 와인이랑. 정답! 음식입니다. 네, 맞아요. 와인과 어떠한 음식의 궁합, 이것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주라고 표현을 해요.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무슨 와인이랑 이 피자를 먹었는데 역시 이 마리아주는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.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고요. 비슷한 단어라 살짝 하나 설명을 더 드리면 페어링이라 그래요. 나 오늘 이 와인과 이 와인을 페어링해서 먹을 거야. 매치하겠다는 표현입니다.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인데 사실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 단어이긴 해요. 자, 여기까지 마리아주 그리고 살짝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린 페어링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15개의 단어 소개가 모두 끝났습니다. 제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편안하게 쉽게 접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진심으로 도움이 됐길 바라고 이상 취미부자 박씨였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 팔로우 대 드림 하세요. 팔로우 대 드림.